큰아지매는 앞서고 소양이 함지박을 머리에 이고 그 뒤를 따른다. 아무 말 없이 앞서 걷는 큰아지매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샘터 옆을 지날 때쯤 소양은 머리 위의 함지를 손으로 잡고 있는 통에 저고리 섭이 위로 올라간 것이 신경 쓰인다. 샘터에는 몇몇의 안악들이 작은 아지매와 함께 멍석에 참을 풀어놓고 일꾼들은 땀을 식히고 있던 참이다. 행님, 어디 갑니까? 샘을 그냥 지나치려던 큰아지매가 광수애미의 눈에 띄인 것이다. 수고하네 동서. 창원의 집에 잠깐 갔다 오려고. 네, 오는 길에 들릴 걸세. 그리고는 그대로 발을 옮긴다. 행수님이 그 집에 물기라도 좀 갖다 주는 모양이다. 광수 아바이가 한마디 한다. 안 그래도 짧은 살림인데 할맛이 문이라고 남은 기 아예 없을 기다. 누군가의 말이다. 뭐 창호 내가 내놓은 게 뭐 있노? 다 동네에서 했지. 어쩌든지 그렇다는 말이지. 자는 이름이 뭐라 했노? 광수야, 자는 일은 좀 하나? 알기는 뭐 알겠노. 인자 개우 솜털 벗기진 않은데 갈키야 되제. 그 귀하다는 시멘트를 구해 샘가를 단장하여 한결 넓어 보인다. 인근 30-40리 근처에 시멘트 공장이 들어선 지가 이제 겨우 2~해가 되는 참인데 구하기가 쉽지 않아 태섭의 백을 동원하여 필요한 만큼 겨우 구해다 사용한 것이다. 오늘 시멘트 일이 끝났으니 한 이틀 쉰 다음에 날 잡아서 샘을 칩시다. 그러면 일은 다 끝나고 남은 일은 지목수님하고 제가 할 거고요. 장씨의 말이다. 날 잡을 게 뭐 있습니까? 당장 내리라도 샘을 치면 안 됩니까? 누군가의 말이다. 아, 시멘트는 한 이틀 틈을 주어야 굳습니다. 굳기 전에 올라서면 금이 가고 금이 가면 물이 새 들어갑니다. 빨리 샘을 쳐야 묵지. 마을에 물난리 난 게 언제고? 우리가 샘을 잘 단돌이 했으이 지목수님이 정각이나 잘 지어 주이소. 정제는 언제 지낼 거고? 누군가 태광을 향해 묻는다. 정각을 짓고 하면 되제. 지목수님, 정각은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 옳시다. 일은 버리기 나름이지만 지난번에 영감님하고 말한 대로라면 한 달 포는 있어야 할 깁니다. 나이로 치면 한참 위이지만 지목수는 꼬박꼬박 태습에게는 영감이라 하고 태광에게도 하소를 한다. 창원에 있나? 큰아지매는 마당 한가운데서 부른다. 방문은 열려있지만 보이지를 않다가 방에 누워 있었는지 벌떡 일어난 창호 어마이가 머리를 고치며 나온다. 아이고, 큰아지매 오시는겨. 햇빛이 씹니다. 이리 올라 앉아있어. 하며 맨손으로 나무마루를 훔쳐낸다. 소양아, 너는 그거 이어놔라. 무겁다. 소양이 마루 쪽으로 발을 옮기며 함지박을 내리려 하자 창호 어마이가 선뜻 거들어 같이 내린다. 인기척이 궁금한지 보이지 않던 을순이가 닫혀져 있던 아랫방 문을 빼꼼히 열어 젖힌다. 불과 한 열흘 전만 해도 할마씨가 누워있던 방이지만 이제는 을순이 독차지가 됐다. 문 닫아라. 창호 어마이가 말과 함께 문을 콱 닫아버리자 닫힌 문이 내밀고 있던 을순이 머리에 냅다 받친다. 방안이 더울 텐데 문이나 열고 있도록 하지 왜. 마루에 엉덩이를 걸친 큰아지매가 을순이가 안 됐다는 표정이다. 자꾸 나올락 해서 안 됩니다. 나오면 밖으로 나돌락 하고. 아이고 참말로. 그래도 신우이지만 창호 어마이에게는 그저 골칫덩어리 밥벌레일 뿐이고 일만 저질러대는 사고뭉치일 뿐이다. 하지만 산 목숨이니 죽일 수도 없고 성치 않으니 쫓아낼 수도 없고
그저 눈에 띄지 않게 방 안에만 가두어 두고 있는 참이다. 큰일 치르느라 고생했네. 창호 아바이도 없이. 그나저나 이제 추석에는 오겠지. 재종간이니 그저 사내들을 아재라고 하는 큰아줌매다. 지 새끼가 있는데 추석에는 올 깁니다. 서방도 미운 듯 봉당을 내려보며 하는 한탄이다. 네, 바쁠 때 지나서 올라고 오늘 왔네. 서운해 말게나. 그리고 한여름 날려면 아직도 한참이나 남았는데 양식이나 있나 싶어서 쌀한 말 가지고 왔으니 먹도록 하게. 아이고 어쩝니까. 미안타는 뜻이지만 또 사양은 하지 않는 어정쩡한 말이다. 그나지매요. 그리고 얘 일 있으면 좀 불러주이소. 지야 안 불러주이 일을 못한다 아닙니까? 마을에 대소사가 있을 때 여인네들이 우르르 모여 음식 수발을 하는 동안에 입도 호강시키고 눈치 보이지 않게 딸린 자식들 입도 들락거리며 거드는 것이 예사인데 창호네가 이런 인심 덕에 아무도 창호 어마이를 불러주지 않는 통에 코에 흘러들어오는 냄새만 맡을 뿐 마을에서 겉도는 것이 애타고 또 품앗이라도 걸려야 먹을 것이라도 구할 수 있는데 그것조차도 불러주지 않아서 창원에는 지금 큰아줌매한테 구걸하는 것이다. 그런가? 사실 나는 관여하지 않으니 모르고 있었네. 내 동서에게 자네 말을 일러두겠네. 그리고 몇 발짝 서서히 옮기다 다시 말을 이어간다. 이번에 아재가 오면 자네하고 상의해서 우리 집 영감한테 땅이라도 붙이게 해달라 하게. 이게 뭔가? 처자식이 있는데 밖에서 애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아랫방 문 속에서 낑얼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린다. 소양은 아까부터 그 속에서 더위에 찌들고 있는 을순이라는 처녀가 불쌍해서 큰아지매와 창호 엄마가 주고받는 말에는 별 신경 두지 않고 그 방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드디어 무슨 희한한 소리가 날카롭게 문에서 흘러나온다. 창호 엄마에는 대수롭게 여기며 여전히 큰아지매와 말만 주고받고 있다. 그래만 주신다면서 지는 좋지에. 신우가 뭐가 불편한가 보이? 네 이만 가네. 방문을 가리키며 큰아지매는 돌봐주라는 듯 들린 소리를 빗대어 불편한 모양이라고 한다. 예, 가입시도. 소양은 삽작을 나서며 다시 고개를 돌려 집안을 보는 사이 창호 어마이는 아래채 문을 열고 그 속으로 사라졌고 문은 다시 굳게 닫혔다. 담을 돌아서 샘터 쪽으로 반쯤 왔을 때 무슨 돼지 목다는 소리가 들렸다. 소양은 흠칫하여 발을 멈출 뻔했지만 큰아줌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냥 간다. 덕호 마을에서 잔치가 있을 때 동네 남자들이 네 다리 묶은 돼지 위에 올라타고 시퍼런 칼날을 목에 꽂을 때 돼지는 꺽꺽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벌건 피가 왈칵왈칵 밑에 받쳐놓은 양재기 속으로 쏟아지던 것이 생각났다. 지금 그 소리가 들리는데도 큰아줌매는 예사롭게 샘 쪽으로 걸어간다. 고생들 하십니다. 지목수도 수고하시고. 큰아줌매는 그동안 발걸음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치마 앞을 감싸쥐고 어수선한 샘가를 조심스레 디디며 일꾼들을 향해 인사를 한다. 행수님이요 어쩐 일입니까? 아유 서방님도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우리 동네 사람인데. 큰아줌매는 미소를 개면쩍게 띄우며 말은 하지만 사실 와보지 않았다는 태광의 속뜻이 반갑지 않다. 목이라도 축이고 하십니까? 동서가 수고하는 줄은 알지만 누구에게 대놓고 하는 말은 아니다.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지나는 길에 멈추지 않을 수 없어서 발을 멈추었으니 인사치레를 하긴 하지만 문 남정네들이 북적거리는 일터에
또 입 사나운 동네 여자들이 모인 이런 장소가 큰아짐에는 도대체 싫은 것이다. 소양아, 우리도 갈라고 하던 참이다. 니도 좀 들고 가재. 할 수 없이 큰아지매를 따라왔지만 소양도 낯선 사람들이 많은 샘가가 불편하던 참에 작은아지매의 가자고 하는 말이 반갑다. 그래라, 너는 동서하고 집에 먼저 가거라. 머리에 이고 손에 들고 여인네들이 샘가를 떠나자 태습이 처가 광수 애비를 부른다. 서방님, 저 좀 보시지요. 지목수도. 오후의 열기에도 일꾼들은 땅을 다지고 시멘트를 이기고 장씨는 그것을 펴 바르고 바쁘다. 태습이처는 장씨의 손놀림을 유심히 보며 전에 별채를 수리할 때 그의 솜씨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떠올린다. 와예. 태광이 흑손을 든 채 다가오고 지목수도 옆으로 왔다. 제가 보니 이제 일은 거의 다 됐네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말고 읍내에 가셔서 수고하신 분들 술이라도 한잔 하시게 서방님이 주선 좀 하시라고요. 아, 그기야 얼마든지 하지요, 행수님. 입이 대자로 벌어진 태광이 돌아서서 일꾼들을 향해 큰 소리로 떠든다. 오늘 저녁에는 한잔 하게 됐수다. 자, 마무리 빨리 하고 가입시다. 하고는 성큼 하던 일자리로 간다. 지목수도 수고했네요. 그나저나 지난번에 영감하고 나누었던 정각일은 곧바로 하실 겁니까? 예, 샘만 안 무너졌어도 골격을 벌써 세웠을 낀데 샘 싼이라 한 보름 늦어졌습니다. 그래도 뭐 정각일이야 물 먹는 거하고 상관없이 할 수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습이처는 나지막이 말한다. 예? 예, 말씀하이소. 지목수도 한 발 가까이 다가서며 고개를 약간 숙여 큰아지매가 나지기 한 말의 뜻에 부하한다. 정각을 세울 때 기퉁이가 우리 집으로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것뿐입니다.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말로 큰아지매는 주문을 한다. 말뜻을 금방 알아차린 지목수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 하시오. 다시 허리를 굽실하고는 뒤돌아선다. 큰아지매는 다시 한번 곁눈질로 장씨의 거동을 훔치고는 그럼 수고들 하세요. 발걸음을 옮기며 속으로 저자를 우리 집 머슴으로 들이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본다. 개구리가 시끄럽게도 오르대는 눈두기를 태섭은 자전거에 올라타 천천히 가면서 생각해 본다. 지난 민의원 선거에 자유당의 강호식 의원이 당선이 되었고 자기는 문중표를 몰아주었다는 자타의 인정하에 요 며칠째 강 의원 그리고 지역 유지들과 지역사회의 현안들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상의한다는 핑계로 기생집을 드나들고 있다. 하지만 태섭의 속내는 따로 있었다. 정부에서는 법이 정해놓은 대로 민의원과 참의원을 다 뽑지는 않고 사변 이후로 계속 민의원만 선거했지만 들리는 소리로는 2년 후에 비로소 참의원 선거를 치른다는 것에 태섭은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말이 종손이고 유지이지 사실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 말고는 아무도 자기를 특별히 불러주거나 인정해주는 것이 없다는 것을 잘 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번의 꾸루와이 폭행 사건이 태섭에게 남긴 것이 있었다. 그 일을 겪고 남아도는 입속의 쓴맛은 더더욱 무엇인가 내놓으라 하는 자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다. 어이쿠! 외마디와 함께 태섭은 자전거와 함께 논 옆에 있는 작은 도랑에 처박혔다. 잘 아는 길이지만 술도 한잔 했고 밤중 길인데 정신줄 놓고 가다가 일어난 사건이다. 한여름 물가라
옷자란 풀이 마치 소미불처럼 푹신하게 받쳐주는 바람에 크게 다친 곳은 없다. 한쪽 다리는 도랑물에 잠겼고 몸은 하늘을 보고 누워있다. 자전거는 도랑을 건너 옆의 논에 비스듬히 쓰러져 바퀴 하나가 돌고 있다. 일어날 생각도 않고 태섭은 하늘에 무수히 많은 별을 보고 개구리 소리를 들으며 머지않아 50줄에 다가갈 자신이 지금쯤 무엇인가 하지 않으면 종손 자리도 놓칠 수 있다는 긴박감이 엄습한다. 기방 출입한다고 입고 나온 료마이가 엉망이 되었지만 다행히도 한밤중이라 보는 사람도 없고 집이 모퉁이만 돌면 되는 거리라 태습은 주섬주섬 자전거를 챙기고 다시 논뚝길로 올라섰지만 이번에는 자전거의 돌아간 바퀴가 제자리로 돌아오질 않는다. 삐딱하게 틀어져 버린 바퀴 때문에 끌고 갈 수도 없다. 그냥 두 개 걸쳐놓고 태섭은 터덜터덜 걸어서 집으로 가는데 구두 속에 고인 물이 발을 옮길 때마다 찔끔거린다. 동네에서는 샘일이다 초상이다 어수선한 마당에 날만 새면 슬그머니 빠져나가서 한밤중에나 들어오는 영감이 잠옷 못마땅하지만 그저 종가나 지키면서 사는 서방에게 지금까지 큰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사는 큰아지매라 오늘도 불은 꺼놓은 채 뒤척이고 있지만 잠은 들지 않는다. 인기척이 들린다. 그러나 큰아지매는 일어나거나 마중을 하지 않고 그저 이제 들어오는구나 하고 몸을 옆으로 돌려 등짝에 붙은 땀을 말린다. 자오? 나지막하게 부르는 영감 소리다. 상체를 일으켜 적삼을 걸치지만 대답도 않는 큰아지매다. 한번 불러서 대답이 없자 태섭은 자는구나 하고 건너방으로 가려는데 안방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린다. 안 잡니다. 상체만 기우시한 채 고개를 내밀고 있다. 건너방 문고리를 잡은 채 뒤돌아선 태섭은 네, 갈아입을 옷이나 좀 갖다 주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린다. 아니, 밤중에 벗고 자면 될 일을 무슨 갈아입을 옷을 달라니. 이상타 싶은 큰아지매는 치마를 두르고 건너방으로 발을 옮긴다. 남포에 불을 당기던 태섭은 마누라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자리에 털썩 앉으며 네, 오다가 길에서 넘어졌구려. 옷이 엉망이라 당신한테 한 말이요. 심지에 길게 불길이 당겨 올라오자 방안이 제법 훤해진다. 큰아지매의 눈에 보이는 영감 꼴이 가관이다. 젖은 양복은 흙투성이고 얼굴이며 머리가 검불로 덮여있다. 아니, 무슨 일로 이 꼴이 됐습니까? 아, 자전거가 돌에 걸리붙었소. 요 모퉁이 돌다가 밤길이 돼 나와서 옷옷을 벗어가면서 중얼거린다. 장탄식이 태섭의 귀에 들린다. 부부의 연을 맺었다 해도 언젠가부터 둘 사이에 비집고 들어앉은 서먹함과 어색함이 이제는 들판에 앉아있는 태봉산만큼이나 크고 육중하다. 마누라는 안방으로 가서 모시 바지 저고리를 내다 태섭에게 건네며 맞은편에 앉는다. 영감이 하는 일은 이제까지 저는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또 내자로서 간섭이나 아직도 내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감, 지금 영감 모습을 한번 보시지요. 앉은 채로 옷옷을 벗고 바지를 벗고 다음에는 벗은 네이로 묻은 오물을 털어내던 태섭은 마누라의 말이 시작되자 움직이던 손놀림이 서서히 늦어지며 슬그머니 부하가 치밀어 올라오는 것을 느낀다. 아, 사나가 헛발 한번 디디닦고 무슨 죄지 있나? 평소에 서로 하소만 하던 둘인데 화가 나면 태섭도 경상도 사투리부터 튀어나오는 것이다. 마누라는 아무 대꾸도 없이 태섭을 빤히 보고 있다. 태섭도 입던 옷을 반만 걸친 채 역시 마누라를 빤히 보고 있다.
태섭은 마누라의 서울말씨가 영 싫다. 아니 한 번도 좋아해 본 적이 없다. 혼례를 올린 후 처음에는 서울각시 들였다고 마치 자랑거리처럼 여겨졌지만 언제부터인가 그놈의 깍듯한 서울말씨 속에는 인정머리나 속정이 하나도 없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